건강7 손상3과 손상7 건강3으로 약재를 믹스해 놨고요. 거기에 천연오일 애들을 10%씩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색감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위쪽에 좀 진한 부분과 밝은 색감이 있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건강7 손상3을 바르고 밝은 쪽에는 손상3 건강7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재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펌제를 건강7 손상3하고 아래쪽에 또 밝은 부위에 손상3 건강3 해서 전체적으로 발라서 빗질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로 한 7분에서 10분 후에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10분 정도 흘러서 지금 모발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을 잡고 살짝 탄력을 체크합니다. 모질이 두꺼운데 이렇게 숨이 잘 죽으면 그래도 90% 이상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두 가지를 시연할 건데, 하나는 이제 버피. 버피는 보습제이면서 등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서 전체적으로 모발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좀 안정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지원이라는 산성펌제, 이걸 도포할 건데, 얘는 되게 강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약한 산성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샵에서 쓰는 산성펌제가 한 6%대라면 얘는 그 절반 정도 되는 3%대 정도.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도포함으로 인해서 더 강하게 등전을 잡아주고, 그리고 겉에 결을 조금 더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피를 먼저 도포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피가 좋은 거는, 일반적인 pH 밸런스나 버퍼 같은 종류들은 베이스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주성분이 단백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오일 타입입니다. 훨씬 더 모발을 안정감 있게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주성분도 세라마이드로 되어 있어서 좀 그냥 보습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피를 도포했고, 이제 이 위에다가 지원을 살짝 덧입히겠습니다. 지원은 그냥 편안하게 손에다 펌핑해서 여기다 살짝 덧바르면서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전을 해야 되는 pH를 끌어내리는, 이렇게 pH가 부딪히는 작업을 하실 때는 바르고 나서 최소한 7분 정도는 방치를 해주셔야 정확한 pH의 동화가 일어납니다. 바르고 몇 분 안 돼서 금방 헹구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대로 된 등전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7분 정도 방치 후에 샴푸실에 물을 받아서 담수를 이용해서 머리를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분간 방치를 하겠습니다. 네, 버피와 지원을 도포하고 7분여가 지났습니다. 모발을 보시게 되면은 반발을 체크해보면 탱탱하게 탄성이 다시 돌아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샴푸실에 가서 머리를 헹굴 건데, 물을 받아서 그 받은 물로 1차적인 헹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샴푸실에서 지금 헹굼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모발에 보습제인 L2와
열보호제 겸 큐티클 영양제인 M3를 도포해서 가볍게 리포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점은 플랫 아이론 80도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 2펌프 정도, 열보호제 1펌프 정도를 믹스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적당히 바르면 약이 되지만 너무 과하게 바르면 모발 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를 말렸을 때 좋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뻑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발라서 리포점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빗질을 이렇게 해서 리포점 할 때 주의하실 사항은 너무 과하게 하면 파마의 진행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윤기를 동반한 가벼운 프레싱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힘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살짝 다려주듯이 이렇게 윤기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윤기와 강택이 보이시죠? 예. 이 윤기와 강택을 보시면 되고요. 이때 수분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면 스트레이트 쪽으로 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만 진행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까 바른 트리트먼트들을 헹궈내지 않고 전부 다 모표피 속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프레스를 했을 때 볼 수 있듯이 이 윤기감, 전체적인 윤기점을 한번 잡아줌으로 인해서 머리의 결감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리포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손상이 굉장히 심하다면 아까 L2나 M3 같은 그런 트리트먼트 제들을 더 많이 도포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리포점 후에 만져보면 머리가 되게 맨질맨질하고 윤기가 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리포점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수분 조절을 해서 드라이어로 건조를 해야 되는데 리포점 작업을 하고 나면 찬바람으로는 잘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운 바람을 이용해서 한 80%가량 건조를 하고 마무리 수분만 찬바람을 이용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분 조절을 마쳤습니다. 아까 리포점을 하고 나서 수분 조절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보시면 윤기감이 쫙 돌면서 모발도 찰랑찰랑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우리 모델님께서는 이 부분에 볼륨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볼륨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먼저 살리고 아래쪽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이 부분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릴 건데 볼륨을 살릴 때 주의하실 부분이 보통 우리가 보시게 되면 볼륨을 이렇게 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머리가 만약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났어요. 모발이 이렇게 났는데 이렇게 살리게 되면 볼륨이 잘 안 삽니다. 머리가 난 모류의 역방향으로 이렇게 각도를 하면서 볼륨을 살려야 고객이 집에서 편하게 말리기만 해도 볼륨이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부터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잘 살리시려면 목은 가까이 열을 주셔야지만이 볼륨이 삽니다. 근데 보통 뜨거울까봐 두피에서 이렇게 떠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볼륨이 잘 살지 않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섹션을 얇게 떠서 각도는 120도 그리고 날개를 두피 안에 완전히 밀어붙여서 확실하게 두피에 댄 상태에서 뜸을 들입니다.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덮개만 잘 닫아두면 고객은 뜨겁지 않습니다. 뜸 충분히 들여주고 위치 확인하시고 약간의 식는 시간을 두시고 앞쪽으로 제껴놔야지만이 볼륨이 뒤틀림이 안 생깁니다. 이걸 뒤로 뒤집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뒤틀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볼륨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핀셋을 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륨 작업하시면서 핀셋을 꼽으시게 되면 모근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제 얘를 제낄 건데 보통 핀셋을 많이 꼽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자국이 생기겠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놓고, 이런 코알라빗, 업스타일 할 때 쓰는 코알라빗 같은 걸로 이렇게 꼽아 놓으시게 되면은 핀셋을 꼽지 않아도 지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사이드 쪽에 볼륨을 넣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가이드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잡으시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이마 언저리가 꺼져 있으면 스타일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앞쪽은 볼륨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볼륨을 잘 잡아 넣어서 이렇게 두상이 잘 보정이 되면 스타일도 잘 살 수 있고요. 아리아는 이 아이론의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잡아서 잡아주시면 마지막 단 잡아서 달라붙지 않게 띄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앞쪽과 옆쪽의 볼륨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뒤쪽에 마저 볼륨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륨이 살아난 게 보이시나요? 볼륨 작업을 좀 끝내놨고, 이제 사이드에 이렇게 뻗침 스타일의 리치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 리치를 집어넣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여러 단을 작업을 할 건데 전부 한 군데에 겹쳐서 와인딩이 돼야 됩니다. 첫 단을 20mm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뜸을 들이는 부위가 강력하게 치고 넘어가는 흐름이 생기는 부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리치를 강하게 뜸을 들여줘야 됩니다. 네, 지금 첫 단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단도 똑같이 이 위에 얹혀서 와인딩이 되어야 됩니다. 손바닥을 아래다 대고 그대로 끌어내리면 그 위에 얹힐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와인딩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 고객 마무리를 해보면 삼각김밥처럼 옆에가 이렇게 퍼져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밑단을 전부 맞춰서 와인딩을 하게 되면 고객님이 막 와인딩을 해도 드라이처럼 부풀지 않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말았지만 겹치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얹혀서 와인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겉단입니다. 겉단은 미리수를 한 호스 크게 25mm로 올리고 온도도 10도 낮춰서 130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부분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큰 미리수를 선정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끝에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하시면 이런 수제펌 종류들은 지금 여러 바퀴를 말았지만 옆에 이렇게 한 개의 와인딩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와인딩을 할 건데, 이제 앞머리 같은 경우도 어설프게 뻗칠까봐 약하게 말면 너무 흐름이 없이 나오고, 너무 강하게 말면 또 뻗쳐버리고, 저는 25mm를 가지고 한 바퀴를 말아서 빼면은 적당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자, 25mm를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윤기를 만들고 넣고 넣어서 쭉, 앞머리 리치가 들어갈 부분에 뜸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말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쪽 네이프 단부터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프에서 백포인트까지는 미니를 이용해서 좀 이 네이프 부분이 어설프게 말아 놓으면 중화 후에 컬 느낌이 없이 풀어지는 느낌들이 강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리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니를 이용해서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리치를 잡아서 쭉 당겨주면 이렇게 강하게 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미니를 작업하실 때 포인트를 하나 설명드리면, 아까 밑에 첫 단을 할 때는 저희가 아래로 내렸는데 이유는 이 아랫단을 강하게 들어서 말게 되면 보통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으로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렸고, 내가 리치의 컬감을 좀 세게 하고 싶을 때는 뜸을 들여서 리치를 만든 다음에 약간 위쪽으로 들어주시게 되면 강하게 컬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 네이프단은 위쪽에 있는 컬이나 흐름들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내추럴하게 해버리게 되면 스타일을 망치거나 전체적인 무게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백포인트까지 미니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이 이제 사이드하고 연결되는 라인으로 와서 이제 안쪽은 미니로 결을 잡아주면서 밑에 쪽은 똑같이 사이드하고 똑같이 20mm 오리지널을 이용해서 한 바퀴를 말도록 하겠습니다. 수제펌은 펌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인딩을 하게 되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제펌은 그냥 드라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와인딩을 하시되, 내가 드라이를 좀 세게 해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와인딩을 하셔야 중화를 하고 나면 그것이 풀어지면서 드라이와 같은 예쁜 파마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와인딩을 하고 나면 항상 밸런스를 따져보시고 어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말거나 피거나 보정을 하신 다음에 중화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화를 진행할 텐데, 아까 펌젤을 손상무로 믹스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70% 중화제를 이용해서 1차 중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중화할 때 필요한 팁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중화는 건손상을 초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화 작업할 때 건강모를 베이스로 썼는지 손상모를 베이스로 썼는지 극손상모를 베이스로 썼는지에 따라서 중화제 농도 또한 100%, 70%, 50% 희석해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건손상을 초래함으로 믹스하는 제품 자체는 보습 성향이 강한 제품을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70% 중화제를 쓸 것이기 때문에 과수 70%로 1차 중화를 할 건데 70%는 과수 중화제, 30%는 아까 사용한 등전용 보습제를 믹스해서 1차 중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볼륨이 굉장히 안 살고 들러붙어있는 모발이기 때문에 그냥 중화를 하시게 되면 중화 후에 다시 볼륨이 꺼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볼륨 루트를 이용해서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꼽아 놓고서 중화제를 뿌리게 되면은 볼륨이 처지는 걸, 중화 후에 처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저 꼽아 놓고 중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3개, 이쪽에 2개 정도 맨 겉단은 옆으로 빼고 쭉 볼륨을 지탱할 수 있는 곳에 120도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밑에 두 번째 단도 들어서 이렇게 꼽고 반대쪽도 여기 밑에서부터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꼽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볼륨이 처지지 않도록 들어서 이렇게 받쳐주듯이 꼽아주는 겁니다. 중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화는 과수 70%를 이용해서 5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0%로 1차 중화를 마쳤습니다. 5분 뒤에 100% 중화제를 이용해서 2차 중화를 하고 3분 후에 마무리하면 되시겠습니다. 1차 중화하고 5분이 경과돼서 100% 과수 중화제를 가지고 2차 중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중화는 그냥 가볍게만 진행해 주시고 3분 후에 세척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후에 세척하겠습니다. 모델을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사이드에 리치가 딱 서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아까 첫 뜸 들이는 그 부분이 리치가 딱 살아있는 겁니다. 뒤쪽도 C컬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센스를 발라서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 건조를 마무리해서 펌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모델님을 잘 보시면 위쪽의 두상이 많이 꺼져 계시고 아래쪽으로 펌이 과하게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삼각김밥처럼 되게 보기 싫은 스타일이 나오는데 이 모발이 두피에 이렇게 들러붙듯이 이렇게 눌려져서 나온 머리들은 볼륨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작업한 그런 패턴들을 이용해서 볼륨을 최대한 살리고 아래쪽에는 히든 펌을 이용해서 내추럴하게 흐름을 내는 스타일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시면 제일 볼륨이 살기 힘든 양쪽 굉장히 안 사는 부위인데 굉장히 잘 살아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볼륨이 좀 더 크게 살면서 더 풍성한 볼륨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많이 꺼져 있는 곳에 볼륨을 최대한 살려주고 아래쪽에는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을 해서 펌을
진행해 봤습니다. 볼륨과 더불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몰입 결을 잡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할 때 윤기가 진행이 되는 걸 관찰하면서 와인딩을 하는 걸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리아 스타일, 리듬 스타일 중에 히든펌 스타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